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레이저 치료 후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일부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제 영상을 녹음하는 것들은 주로 실제 피부의 이론, 피부의 어떤 그런 이론들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어떤 전후 사진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주제가 너무 무겁다, 너무 공부만 하는 것 같다, 좀 가벼운 주제로 해달라 라는 요청도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레이저 치료 후에 어떤 사람이 만족도가 떨어질까, 어떤 경우에 환자가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느낄까에 대해서 제가 좀 말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나 환자가 어떤 경우에 만족도가 떨어질까, 왜 내가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저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건 내가 괜한 기우였구나, 크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와요. 왜? 덜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번 방송도 끝까지 들어두시면 재밌는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 후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 일부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치료 후에 만족도가 떨어질까?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형수술을 많이 받던 사람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가? 레이저 치료를 받는데 성형수술을 많이 받던 것과 레이저 치료 만족도 떨어지는 것과 뭔 관계가 있는 건가? 왜 이런가 하면, 성형수술을 많이 받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나면 수술 후에 다음날 며칠만 되면 얼굴 모양이 변해 있어요. 그죠? 붓기가 가라앉아 있으면 얼굴이 바뀌어 있어요. 코가 오똑해져 있고, 눈이 막 커져 있고, 턱이 얄싸해지고 있고, 좀 V라인 같이 변해 있고, 뭐 이렇게 즉각적인 변화가 시각적으로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 성형수술 했구나, 이런 티가 확 나요. 하지만 레이저 치료는 뭐라고 했어요? 제 앞에 방송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합 레이저 치료를 이용한 콜라겐 리모델링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치료가 하고 나면 서서히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게 바뀌는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천천히 바뀌면서 좋아지니까 성형수술에 익었던 사람, 오늘 했더니 내일 바뀌는데 익숙한 사람은 도저히 레이저 치료로 천천히 바뀌는 과정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 실제로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즉각적인 변화가 잘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니죠. 변화가 나타나고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만족도가 떨어지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레이저 시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또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이건 무슨 말인가? 레이저 시술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레이저를 하면 얼굴이 막 갑자기 배곡 피부가 된다, 도자기 피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서 막 금방 그런 어떤 도자기 피부, 어떤 배곡 피부가 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가 하나도 없네? 레이저 치료가 결국 말로만 환자를 유인하는 거고 실제 결과는 거의 안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한 번도 안 받아보는 사람들은 치료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서서히 바뀐다고 설명을 드려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남성이 있어요. 뭔 말인가? 여자 남자밖에 없는데 남성이면 절반인가? 치료받는 분들 중에 최근에 남성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남성들은 못 돼요. 여자들처럼 화장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의 변화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모공의 깊이감, 피부의 부드러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화장을 하게 되면 이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깊이감이 달라지면 끼이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감소하니까 내가 피부가 좋아지고 있구나, 살이 차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데, 남자들은 이런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었을 때 눈에 보이는 티가 나지 않으면 좋아졌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남성들의 경우가 여성들에 비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남자들은 거울을 거의 보지 않아요. 여자 비해서. 그러면 잘 안 보고 있다고 오랜만에 보면 실제로 많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남성들이 얼굴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매일마다 거울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치료를 받고 내일 일어났는데 변화가 없으면 치료 효과가 없구나. 내일 모레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있던 병변에 살이 평평해지지 않았으면 효과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특히 화장을 안 한 남성분들이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울을 자주 보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좀 떨어졌다고 느끼게 돼요.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많이 살이 차오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살이 차오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어요? 시술 받기 전에 기대치가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시술 전후 사진에 잘된 사진만 계속 보다가 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피부가 실제 한 2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90점, 100점 사진만 보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한 3, 4회 받았을 때 90점 정도가 안 나오면 만족도가 뚝 떨어져요. 왜? 자기는 90점만 생각하고 온 사람인데 치료를 했더니 한 70점, 80점이 나와. 누가 봐도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는 90점, 100점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사람은 제가 항상 조언을 해드려요. 기대치를 많이 낮춰라. 만약에 그 기대치를 다 충족시키려면 몇 회나 해야 될지 횟수가 무한히 증가한다. 그래서 적절히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타협점을 찾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생각했던 기간이나 횟수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 더 짧은 횟수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영역에서 답할 수 있는 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환자들은 그걸 자꾸 요구해요. 저 4회 하면 지금 상태보다 90% 좋아지나요? 95% 좋아지나요?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퍼센트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 퍼센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 40% 좋아졌다고 느끼는데 제가 사진으로 볼 때 한 90%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이건 서로 똑같은 사진을 보면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 전후 사진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술 전후 사진을 보면 대부분 어떤 장비, 객관적인 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보면 많이 좋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의사 중에서도 제 주변에 친한 동생들이나 후배 그 의사들 중에 제가 전후 사진을 보여주면 형, 이 똑같은 사진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요. 즉, 자기가 관심이 크게 없던 사람, 아니면 사진을 계속 보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전후 사진의 변화를 캐치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걸 잘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냐면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전후 사진에 티가 크게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전후 사진을 찍을 때 비지아라고 하는 촬영 장비는 프레쉬가 팍 터지면서 찍어요. 그러니까 어떤 롤링성 흉터 같으면 사진상에서 티가 크게 나지가 않아요. 환자 입장에서 나는 실제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에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환자가 나는 좋아졌는데 근데 전후 사진에서 티가 안 나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나는 집에 있을 때 굉장히 좋다고 느꼈는데 사진에서 크게 티가 안 나네? 나는 치료가 잘 안 됐나 보다. 자기가 좋아졌다고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전후 사진에 큰 티가 안 나면 환자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자가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병변이 생긴 지 너무너무 오래돼서 피부가 아마 병변에 적응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 홍조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겠죠. 홍조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굉장히 열감 때문에 힘들고 장열감 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들고 집중할 수도 없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하다가 그게 어느 정도 점점점 적응해서 생활의 어떤 한 패턴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치료를 해서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늘 열감이 있는 피부가 열감이 줄었다가 생겼다가 그러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문제를 가졌던 피부에 적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 이거 레이저 부작용 아닌가? 라고 어떤 걱정을 하게 돼요. 실제로는 좋아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왜? 한 번도
그 병변이 생긴 이후로 한 번도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치료하면서 증상이 열감이 줄었다가 나타났다가 줄었다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늘 있는 거랑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런 과정들을 다 걸쳐야지 정상에 가까운 피부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힘들어서 어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불만적인 사람도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늘 얘기해 드리는 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피부가 그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내가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됐음에도 치료가 되어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스스로가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치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로 나누어서 했고요. 이번에는 그 1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가 실제로는 좋아지고 있음에도 이런 것 때문에 나빠질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레이저가 들어간 다음에 악화요인에 노출 안 되면 대부분 스스로 피부가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좋아집니다. 습도만 맞추고 잘 생활하시면 결국 좋은 피부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피부를 가질 겁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